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청주 오창이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 기준과 충청북도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려고 물색해둔 청주시 오창읍 부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면 닿을 수 있고 단단한 안반 지형에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기관의 지질평가 보고서를 오늘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지난 8일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후보지 중 한 곳을 1순위 우선 협상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기본 요건 25%, 입지 조건 50%, 지자체 지원 25% 등입니다. 이 중 오창은 부지와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면에서 탁월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수도권에만 방사광 가속기 주 수요처인 바이오, 반도체, 화학기업이 천여 개나 밀집해 있을 정도로 편리성과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자체 지원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방사광 가속기가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 단계부터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건설이 완료돼서 운영을 할 때도 운영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평가 사항은 아니지만 충청권 유치위원회가 일찌감치 출범할 만큼 유치 문제는 이제 충청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가 2008년에 실패를 딛고 유치에 최종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요즘 하늘 한번 보셨나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정말 오랜만이고 감사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 가까이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수암골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찍은 장면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늘이 파랗습니다. 지금 저 뒤에 부모산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하늘색부터 확 달라진 느낌입니다. 공기 좋다는 게 느껴져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멀리 보이니까 좋네. 청주 시내가 한가운데 다 보이니까 좋네요.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45에서 최고 47 마이크로그램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꾸준히 낮아져 3월에는 45%, 절반 가까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도 지난해 3월까지 56차례나 내려진 데 반해 올해는 1, 2월에 각각 4차례, 3월에는 단 1차례만 발령됐을 뿐입니다. 겨울이면 중국이 미세먼지를 안고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북서풍 대신에 깨끗한 동풍이 분 것이 주요했습니다. 지난 겨울 포근한 날씨 탓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동풍이 부는 날이 3배나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테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밖에도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공기질이 좋아졌고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 등 계절관리제와 코로나19의 여파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최근 민간 배달앱 업체의 요금체계 개편이 한동안 논란이 됐었죠. 이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 제기가 나왔는데 충청북도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훈우 씨. 민간 배달 앱을 끼고 영업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바뀐 배달 앱의 요금 정책은 부담입니다. 정액제로 운영되던 게 수수료 체계로 바뀌면서 배달 건당 수수료가 붙게 된 데다 광고비 등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는 만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 배달 음식 자체가 수수료 마진이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수수료가 오르면 많이 팔아도 그만큼 지출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배달 팁을 붙이거나 음식값을 올리는 등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에 있으니까 뭐 25% 정도 마진이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제 배달 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좀 저희들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논란에 결국 배달의 민족 측은 수수료 방식의 요금 체계 개편을 철회했지만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측이 또 어떻게 요금 체계를 바꿀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뛰어들자 충청북도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충북형 공공 배달앱 개발을 위해 예산 7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간 배달앱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안, 또 민간에서 하는 안, 또 공공과 민간이 같이 시너지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안, 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의 민간 분야 개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둘을 조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데요. 오늘은 총선 총평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5석, 그리고 또 통합당이 3석,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네, 대체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청주 상당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민주당 정정순, 통합당 윤갑근, 정의당 김종대, 3파전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정정순 후보가 승리했다는 부분, 그것도 정의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는 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청주 4석 가운데 그래도 통합당이 상당만은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민주당이 가져오면서 청주 4석을 모두 석권했거든요. 물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 결집 효과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게 분명하지만 청주의 정치 지형 자체가 진보로 좀 더 기울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선거 전에는 이제 청주 4석을 다 석권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세 등등했었는데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상당의 윤갑근 후보를 배치하고 정우택 의원을 흥덕에 전략 공천한 게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청주 전체 판을 흔들기보다는 상당만이라도 확실히 잡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우택 의원은 상당에서 정우택 의원이지 흥덕에서는 좀 낯설거든요. 그렇죠. 이동 과정에서 김양희 의원의 강력한 반발로 흠집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안 돼버렸고 검사장 출신의 윤갑근 후보를 차라리 다른 곳에 배치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자, 그 외의 지역은 좀 어떤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충북도 이제 지역별로 정치색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셨죠. 네, 선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충주와 제천, 단양도 박빙으로 가지 않나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북부권은 역시 보수 표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 대신 중부 3군 혁신도시 조성을 비롯해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점점 득세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 8개 선거구가 청주를 비롯한 중부권은 민주당, 남부와 북부는 통합당이 깃발을 꽂았는데 이런 경향이 영호남 지역구도처럼 점점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보면 이제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충청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다, 풍향계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 민심의 방향을 충청권이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충남북과 대전, 세종을 충청권으로 보면 이 4개 시도에 걸려있는 의석수가 모두 28개입니다. 이 중 민주당 당선 지역이 몇 석이냐 하면요. 무려 20곳입니다. 통합당은 서해안 쪽으로 8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전 7석, 청주 4석, 또 세종 2석 등 도시권은 민주당이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는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단체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북의 경우 이시종 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두 분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다른 곳도 보면요,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분들 모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입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모두 같은 당의 여당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변재일 의원이 5선 의원 반열에 올랐는데 청주에서 지역구로 5선은 변재일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역 현안 해결사로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또 대전에서는 서구갑에서 박병석 의원이 이번에 6선에 성공했습니다. 21대 국회 최다선이고요. 관례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의 최다선 의원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충청에는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리포터에서도 나왔지만 1조 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인 4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하는 게 가장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침 오늘의 과학의 날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북 포항에 구축되어 있는 방사광 가속기가 되겠는데 정부가 이보다 더 최신의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키로 하고 유치 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충북 오창과 전남 나주, 경북 포항, 강원도 춘천 이렇게 4개 지역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우선 협상 지역을 발표키로 했는데 충북 입장에서는 오송 분기역 유치 이후 최대 지역 현안 사업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만든 날인데 사실 장애인들은 이 장애인의 날이 따로 있는 것조차 차별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을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 이상대 PD의 시선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걷고 있는 발달 장애인을 만나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신체 및 정신이 해당하는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발달장애. 출생 과정이나 성장기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발달장애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 장애와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 장애로 나뉩니다. 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발달장애는 자립이 어려운 장애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15.7%로 전체 장애인 취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그 신체 장애인들에 비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중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감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공통적인 희망이라고 하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립은 상상하기 힘든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았던 그들만의 세계.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안강민 군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이 가족의 대화 주제는 강민 군의 자립입니다. 욕심이 다 똑같잖아요. 여기만큼만 하면 우리 애가 뭐 다른 일반 애들이랑 똑같이 살 거야. 이런 거 다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애를 봐주고 그 시간 동안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냥 아이 같았던 아들이 어느새 성인이 된 지금 여전히 느리고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들은 언젠가 강민 군의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어서 독립하면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아있을 때 독립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독립은 빨리 시키려고요. 네, 빨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바람이 있으면 어떤 이제 천사 같은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가정도 꾸리고 이럴 수 있으면은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성인이 된 강민군이 자립을 위해 시작한 첫걸음은 직업훈련입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큽니다.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는 잘 못해요. 느리지만 천천히 그렇게 자신의 몫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을 배워갈 강민군. 지금 이제 사회에 성인으로서 너의 역할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아직은 이제 뭐 부모가 볼 땐 아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도 성인이고 너의 의견도 존중할 테니 앞으로 네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뭐 주의할 점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에 좀 더 예민한 강민군이지만 그래도 자립을 꿈꾸는 것은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있어요. 목표 어떤 거요? 돈 모아서 집을 사는. 집?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장애인을 바라봐 왔던 우리 사회. 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다른 사람이듯 발달 장애인도 그저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이라는 강민군의 가족. 아들의 자립을 응원하며 그의 부모가 세상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되게 좋아졌어요, 사회는. 맨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저거 했을 때보다는 너무 좋아졌는데 아직도 좀 따뜻한 눈으로 많이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개인의 각기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곳. 얼마 전 충북에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그 충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진로 지도와 또 취업을 위해서 설립됐고요.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를 통해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3.7%로 그중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9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취업률은 2017년 기준 12.1%에 그쳤습니다. 취업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원인은 작업을 익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실 한 번만 가르쳐서 되는 일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절한 중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발달장애인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상동 행동입니다. 때론 위협적으로, 때론 무례하게 보이는 이 행동은 대부분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일반인들처럼 계획하고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 돌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이 더 많은데 그런 걸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 반응이나 행동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절제되지 않은 그런 다른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현재 충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모두 10곳의 직업체험장을 갖추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취업할 때 필요한 인사랑 예절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도 있습니다. 말이 쏟고 잘 못해서 회사에서 피해를 줄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하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더 빠르고 좀 느린 사람이 있듯 발달장애인 역시 조금 느린 사람일 뿐이라는 인식. 차분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준다는 것들이
이렇게 우선시되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장애인의 그 본인 스스로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그 이면에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 장애인이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오랜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충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협력을 통해 2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비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근무를 했고 이 친구들이 함께 일을 해보니 비장애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성실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7주 과정의 훈련을 모두 거치고 나면 정직원으로 채용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청 침착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 한 기업. 이 기업의 경우 세차, 환경미화, 매점, 카페, 화장품 포장까지 모두 5개 분야에 9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직이나 퇴사가 적은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업장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면 장애인도 당당한 주체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아니면 조금 좀 다르더라도 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고 잘해내는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그 친구들의 어떤 능력이나 잠재력을 계속 북돋아 주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카페의 마스코트인 심수진 씨. 5년차 베테랑 바리스타인 그녀는 아무리 손님이 몰려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편견 없이 찾아주는 사람들이 고맙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오히려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매니저님하고 언니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냈으니까 괜찮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발달장애인. 수진 씨가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얘들아, 장애인들도 그러니까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기서 여러 사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은 언제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바래. 봄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봄바람이 매섭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평균 풍속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종일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보은 음성의 아침 기온은 영상 1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청주가 12도, 보은 11도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상 10도를 밑돌겠는데요. 내일은 종일 강한 바람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의 분포가 예상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천의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모두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영동의 한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포근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분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보내주시면 오늘의 것 세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세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